네. 자, 안녕하십니까. 그 굿바이브 뮤직 팟캐스트 맞죠? 네. 네. 굿바이브 뮤직 팟캐스트 에피소드 3번째 촬영에 들어오게 된 한준수입니다. 두 분 더. 이렇게 할까요? 네. 로미오캣입니다. 오지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카메라 의식하지 않고 네.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원래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이 당황했어요. 제 인스타그램에 제가 한국에 있는 사진 올렸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 반응이 전에 있었을 때는 어디세요? 한국 오셨어요? 막 그랬는데 지금은 재탕하는 줄 아는 거야. 아. 한국 있다 생각을 못 하고. 왜냐면 네. 방금 전에 있다 갔잖아, 얘가. 아. 그래서 제가 있다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있어가지고 아무도 문자도 안 오고 있긴 한데 제가 갑자기 또 한국에서 간지 한 일주일 정도 된 일주일 거예요. 만에 네.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족 그 여행으로 그 전에는 비즈니스 왔다가 이번에는 비즈니스 겸 가족 여행을 다시 와가지고 우리 팟캐스트 반응도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주변인들은 좋아하잖아. 그렇죠. 연락 오고. 네, 주변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지금 팟캐스트 한 거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고 막 계속 해달라 그러고 더 많이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또 2주 있다 가니까 또 너무 촬영을 해놓고 가야 될 것 같았고 우리 또 두 분 처음 만났잖아요 오늘. 그렇죠. 네. 실물 이제 실물 온라인에서 처음 보고 이제 실물로 처음 뵙고. 네, 그 맞습니다. 로미님이 전에 그런 일들을 많이 들었다면서 정말 처음 만난 거냐 둘이. 네네 맞아요. 근데 진짜 처음 만난 거잖아. 네. 우리 한 3분 얘기하고 그렇죠. 카메라 테스트 때문에 정말 네. 3분 정신 테스트하고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그냥 녹음 누른 거잖아요. 네. 오늘도 그렇게. 몰래 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사실 지현 씨가 얼굴 좋아졌다고 저번에는 제가 일하러 왔어가지고 되게 막 쩔어 있었었는데 약간 쾌쾌 하시는 것 맞아요. 같은데. 피곤해 보이셨는데 네, 지금은 좀 낫다고.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정신 상태는 굉장히 흑화된 상태거든요. 제가 캐나다 이틀 3일인가 전에 왔는데 그때 한국에 막 또 몇십 년 만에 제일 더운 5월 맞아요. 거기에 제가 또 이제 공항철도랑 이제 퇴근 시간 겹쳤고. 퇴근 시간에 9호선 이제 딱 타고 흑화돼가지고 좀 컴다운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제가 또 어제 롯데월드를 갔다 금요일 날. 또 이제 완전 데미지가 말렸어야 하나. 데미지 많이 받고 지금 상당히 자극을 받은 상태예요. 네. 퍼레이드는 재밌게 보셨나요? 포켓몬? 그것 때문에 흑화가 됐는데 왜냐면은 포켓몬 퍼레이드를 보러 갔는데 금요일 날 안 한다고. 아 금요일 날 안 해요. 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위험할 수 있어서. 설마 아니야 그냥 안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포켓몬 흔적도 못 보신 거예요? 그 포켓몬들 중간중간 있었죠. 네. 이제 뭐 리자몽 이런 것도 있었었는데. 세상에. 네, 근데 이제 아이가 좀 좋아하진 않았죠. 상상하기도 싫네요. 네. 착하네요. 좋아하지 않는 거에서 끝나는 게 저희 집 같았으면. 그래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지금 또 여기 양재동에 있는 양재 시민의 숲역 근처에 있는 이제 소누즈 레코드에서 또 저랑 또 오래 되게 알고 지내신 이제 서준영 엔지니어랑 또 흔쾌히 이제 장소를 빌려준다 해가지고 원래 어디서 할까 이렇게 했는데 원래 노민 작업실에서 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하니까 또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고 네. 되게 이쁘고. 네. 너무 좋네요.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우리가 딱 주제만 던져놓고 팟캐스트 촬영하는 그런 컨셉인데 시간 많이 할애 안 하고 제가 오늘은 흑화돼서 주제를 안 보고 왔어요. 그래서 더 날것의 그런 더 라이브스러운 굉장히 라이브죠. 완전 지금 아예 주제를 몰라. 거기서 더 라이브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또 이제 로비님께서 좀 가운데 앉으셨으니까 또 진행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요? 네. 저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뮤지션과 사운드 엔지니어 서로에게 바라는 점. 네, 중요한 건 뮤지션 vs 사운드 엔지니어가 아니라는 거. 네, 그러면 사실 이 주제는 준영 엔지니어랑 이따 한번 불러서 같이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보고 네. 뭐 준영 엔지니어도 엔지니어니까 네. 또 지현 씨도 또 준영 엔지니어도 작업도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몇 번 여기서 녹음도 했었고 네. 일사이로 활동할 때도 어떤 앨범 녹음했었죠? 여기서 보컬 녹음도 했었죠. 보컬 녹음도 하고 피아노도 녹음하고. 건반도 녹음하고 드럼도 녹음하고 그랬었죠. 연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다 챙겨 오셔서 여기서 하신 건가요? 여기 건반도 여기 뒤에 있는 피아노. C70으로 하고 그다음에 드럼도
세트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하고 스네어만 이제 개인 드러머 지참해가지고 오고. 규모가 되게 있는 녹음실인가 봐요. 그렇죠. 여기 뭐 오케스트라까지는 아니어도 웬만한 스트링도 다 녹음하고, 예. 또 준영 엔지니어가 또 잘하니까 녹음을 제가 아는 지인들은 좀 많이 여기로 보내긴 해요. 뭐 물어보면은 뭐 대한민국에 뭐 좋은 녹음실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제가 제대로 직접적으로 아는 친구는 또 준영이밖에 없으니까 준영이 그 최종 엔지니어 또 저랑 옛날에 맥길에서 캐나다 맥길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했었어 가지고 그때 인연으로 지금까지 알게 되고 있는 건데.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운드 엔지니어시네요. 그렇죠. 사실 저는 잊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나를 약간 배제하고 이 주제를 얘기하는데 나도 사운드 엔지니어인데 우리 사운드 엔지니어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사실 나의 본업이 무엇인가.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저를 뮤지션으로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네, 그래서 다재다능하시니까. 뭐 기분 좋습니다. 엔지니어들 안 돼. 오늘은 이따 주제에서는 뭔가 2대2가 되고. 그렇네요. 다행히도 뮤지션 vs 농담이고요. 엔드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네. 조금만 이제 얘기를 이렇게 딱 잘 나눠보면은 훨씬 부드럽게 될 수 있는 것들도 제가 이제 과거 경험을 미루어 보면은 되게 약간의 그 벽 때문에 뭐 두꺼운 벽도 아닌데 약간의 벽 때문에 되게 막 애둘러서 얘기되고 아웃풋도 좀 생각한 거랑 서로 다르게 나오고 이런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주제를. 사실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굿바이브 뮤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막 그런 컨셉이 있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얘기가 많이 돼야 되는 주제예요. 너무 많이 이야기가 필요하고 정말 매일매일 이 이야기만 하는 채널이 사실 있어야 돼. 왜냐면은 사운드 엔지니어와 뮤지션들은 이게 대립관계가 아닌데 대립관계처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이야기 두 분이 약간 조심스러울 수 있으니까 제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보면은 제가 이제 2008년도 정도에 이제 8년 9년에 홍대에서 이제 밴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없어진 어떤 클럽에서 연주를 이제 공연하는데 그 당시 뭐 연주해봐야 세 팀 연주하면은 두 팀씩 서로 봐주고 뭐 두 팀에 있는 지인들 오면은 그 팀이 앞에 봐주고 서로 이제 끝나고 안 가기 먼저 한 팀이 안 가기 약간 룰 있고 중요한 그래서 매너죠. 끝나고 셋이서 같이 술 마시고 뭐 그런 분위기에 이제 활동했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상상마당 뭐 그 정도의 이제 밴드 생활할 때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하는데 제가 당시 기타도 치고 건반도 치고 백그라운드 보컬도 이제 불렀었어요. 근데 이제 백그라운드 보컬을 이제 공연을 이제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레코딩 엔지니어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 라이브 사운드 하시는 분이 또 클럽 오너기도 하셨고 그분이 이제 지하에서 이제 막 공연을 하는데 제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니터에서. 그래서 이제 뭐 하던 식으로 이렇게 했죠. 뭐 마이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죠. 저는 눈 마주쳤어요. 눈 마주치고 하면 당연하게 이거 올려 안 들린다. 어차피 사람도 없지만 이렇게 했는데 공연 잘 끝났어. 그리고 근데 끝까지 안 나왔어. 근데 소리는 안 나왔어. 끝까지 안 나왔는데. 사운드 좋았다. 마이크 너무 좋다. 아니 안 들린다고 했는데 끝까지 하긴 했어.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우리 막 팀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두 팀은 가고 이제 그 오너가 이제 얘들아 와봐 해서 이제 앉아갖고 그 클럽에서 이제 소주를 한잔 하는데 그 갑자기 딱 분위기 갑자기 딱 각이 잡히는 거야.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어. 뭔가 아팀 둘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고? 딱 그래요. 그 오너 분이 사운드 엔지니어다 오는 이름이 뭐라고? 한주수입니다. 뭐 외국에서 왔다고? 막 이렇게 딱 갑자기 외국에서 왔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 근데 아까 뭐 이렇게 나한테 쳐다보면서 손짓을 이렇게 하던데 뭐 보컬이 안 나왔니? 이래요. 무서워.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수야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그럼 어떻게? 그 내가 속으로는 그럼 어떻게 뭐 안 들리는데 이렇게 그래서 뭐 네가 뮤지션이라면은 그냥 하는 거야. 네. 준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당시 저도 약간 혈기왕성한 이제 20대 이제 그 딱 이제 뭐지? 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약간 혈기왕성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러면서 생각해봐. 오아시스가 공연을 하는데 안 나왔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속으로는 오아시스가 공연을 하는데 보컬이 모니터 안 나오면은
님 사딩만 바로 모니터로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생각 그 말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밴드 형이 이제 보면서 내가 그 말 할 것 같으니까 잘 아니까 죄송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냥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해. 죄송합니다 그냥. 왜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 이 정도까지 경험은 아니지만 그러한 뭔가 난 당연히 뮤지션으로서 요구할 걸 요구했는데 그리고 나는 이해 못 하겠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왜 그냥 보컬이 안 나오는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나는 뭐 안 들리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건 내 자신이고 그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많이 순환해서 얘기한 거죠. 많이 순환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그때 연도가 대략 2008, 9년 2009년 문화가 이제 저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상처받았던 경험이 딱 2007, 8, 9 약간 그때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어떤? 고해성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를 이제 뭐 직접적으로 막 너무 옛날이니까 사실 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은 잘 안 나요. 아무튼 녹음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음악 전공하지도 않았으니까 가뜩이나 좀 부족하고 밴드만 계속 생활을 했지 뭔가 이렇게 녹음을 하자 이렇게 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끼케야 합주실에서 되게 열악하게 약간 데모 스케치 녹음 정도 한 정도였는데 그때 앨범을 이제 내고 싶어가지고 곡을 써서 녹음을 하러 갔는데 일단 처음부터 제가 많이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일을 주고받는 그 포맷 같은 것도 엉성했고 뭐 정말 사소하게는 파일 이름이라던가 그런 사소한 예의들을 전혀 몰랐어요. 그때는 뭐 아카데미 다니기도 전이고 해서. 근데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살면서 좀처럼 겪어볼 수 없는 그런 댕무시? 약간 그러니까 돌아보면 이제 보면 내가 참 부족했지만 그렇게까지 그렇게 이렇게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을 그때 겪었었고 그리고 그분이 그때 저한테 약간 트라우마가 생긴 게 저한테 약간 보컬 디렉팅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통 거기서는 안 나오시잖아요. 근데 저의 그런 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겠다는 애가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굉장히 상처를 받고 얼어 있으니까 당연히 결과물도 좋지 않았어요. 이게 쫄아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한 번 더 하고 싶잖아요. 이 부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한다고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거 있죠. 돌아보면 여러 테이크 받아도 첫 테이크가 좋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지금은 이해는 하는데 전달 방식이 좀 억누르는 느낌을 받았고 그때 이제 저는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원래 그런 것보다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좀 미인했다. 그런 걸 좀 왜냐면 저는 다 이게 열심히 알바해서 용돈 모아서 지불해가지고 큰맘 먹고 녹음실에 간다 두근두근 해가지고 했는데 되게 안 좋은 경험을 하고 결과물도 전달받는 방식에서도 얘기를 받았고 그러니까 돌아보면 제가 일일이 잘못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미흡했고 깔끔하게 이렇게 하지 못했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뒤로 그게 약간 트라우마가 돼서 많이 이제 막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고 이러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거를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포맷으로 해가지고 줬는데 음악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런 거를 몰라서 저같이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2007, 8, 9년이었다. 7, 8, 9년. 그래서 그 이후에 너무 흑화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흑화를 좀 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저는 지금 올라오는 거 참는 이 악무는 그 턱인데 지금. 어때요? 어렸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그 로미님이 말씀하시는 걸 끊지 않으려고 제가 끝까지 듣기 위해서 있었지. 로미님이 하신 말씀은 다 틀린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요? 경험에 있어서 본인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여기 있고 이런 얘기 하고 있어서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적어도 제가 음악 활동했던 캐나다에서는 일어난 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얘기고 근데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옆에 들으니까 사실 좀 엄청나게 분노를 했는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거 뭐 공짜로 한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지불했다고 했잖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마치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냥 내가 요리사를 고용을 했어. 나의 요리사야. 나만을 위한 요리사야. 그래서 우리 집에 딱 불렀어. 미디엄 레어로 하나 스테이크 구워주십시오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스티커 먹는 거 아닌데? 만약에 우리 회사 그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좀 집에 가시면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러면 저 서비스 해주려고 오신 거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저번에 우리가 첫 번째 팟캐스트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사실은 엔지니어는 서비스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보컬 디렉팅 같은 거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 뭐 이것만 가지고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욕할 수 있는데 조금만 추리하면은 보컬 디렉팅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만약에 뭐 그 테이크가 난 것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그런 피드백을 원했으면은 내가 당신을 프로듀서로 하이어했을 테니까. 근데 당신이 프로듀서가 아니잖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만약에 말을 했다?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그냥 마이크 뽑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당신을 돈을 주고 와서 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와서 정말로 그 법적인 한도 안에서 여기 안에서 깽판을 쳐도 그렇잖아요. 깽판 치는 게 막 이상한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스튜디오 돈 주고 왔어. 여기서 한 30분 자고 갈래요. 돈 주고 왔. 근데 내가 돈 냈어. 그러면 자고 갈 수 있는 거잖아. 내 마음이잖아. 그건 내가 그거를 지불을 한 건데 서로의 상호간에 파일을 잘못 준 것 같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뮤지션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지 파일 준비하는 걸 공부하는 거가 아니에요. 만약에 파일 잘못했어. 뭐 오디오 1, 2, 3, 4, 5를 줬어. 그러면 엔지니어가 받았어. 그러면 화가 날 수 있겠지. 속으로는. 이게 뭐야? 정리 좀 하고 주지. 근데 그거를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정리하는 게 엔지니어야. 그걸 하고 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너가 뭐 너무 팬시한 데서 일한 거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사실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도 이제 캐나다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또 오퍼레이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교회니까 또 다양한 신분들을 만나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와가지고 뭐 USB 던져주고 가고 이런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그분한테 단 한 번도 뭐라 한 적도 없고 그 정도 수준까지로 했을 때 왜냐하면 그게 나의 직업이잖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경험한 거는 뭐 그렇게 하지만 지금 로미님이 경험하신 분들은 더욱 더 있을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뮤지션들이 경험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은 그러면은 그 엔지니어한테 가서 얘기하면 돼요. 당신 음악 좀 플레이해 볼래요? 그렇게 잘났으면은 네 음악 한번 들어보자. 없단 말이야. 아니 그렇게 음악적으로 뭐 테이크가 낫다 남이 잘했다 할 수 있으면은 네 음악 근데 당신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뮤지션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의외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 뮤지션들이 사운드 엔지니어 분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예를 들어서 보컬 디렉션 같은 경우도 그런 건 프로듀서가 하는 일이고 보컬 디렉팅 이제 전문가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저도 그때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아깝게 났나요? 라고 한마디 하면 거기서 이렇게 버튼이 눌리는 거예요. 뭔지 아시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오늘 나눠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오시면 엔지니어는 뭐 어떤 걸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너가 알아서 하는 거고 이런 거는 내가 확실히 도움 줄 수 있고 이런 것도 얘기하면 좀 유익한 굿 바이브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너무 제가 분노해가지고 흑화돼가지고 지금 제 얘기만 저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는 우리 팟캐스트 중에 굿 바이브 뮤직의 팟캐스트잖아요. 사운드 엔지니어의 그러니까 뮤지션들이 지금 이거 드시는 뮤지션들이 만약에 사운드 엔지니어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딱 그거예요. 굿 바이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뮤지션들이 여기 왔어. 그러면은 뭐 여기 스튜디오도 뭐 멋지지만 더 좋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에비로드 스튜디오를 들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순간 너무 위대하잖아. 방구석에서 음악 하다가 여기만 와도 사실 이제 얼었습니다. 약간 긴장하게 되고 이게 다 뭐야? 뭐 이거 막 마이크도 막 몇십 개씩 있고 막 케이블 막 이건 또 무슨 마이크야? 막 셰프스 처음 보는데 막 이러고 막 그러면은 긴장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그냥 보컬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왔어 보컬을. 근데 이제 뭐야 녹음 그냥 뭐 MR에 녹음하려고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마이크를 딱 놨고 처음 보는 마이크야. 비싼 건가 만지면 되나 안 되나 몰라. 그것도 모르는데 약간 긴장했어. 근데 헤드폰 딱 꽂고 딱 했어. 마이크 테스트인데 내 소리 너무 잘 들려. 그러면은 노래를 할 수가 없어.
이미 얼어버렸기 때문에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녹음을 처음 하면 일단 노래를 못해요. 왜냐면 그게 너무 싫어서. 맞아요. 내 소리를 헤드폰으로 듣는 그 상황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MR을 틀었어. 근데 막 볼륨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내가 잘 들리는 건지 안 들리는 건지 밸런스를 모르겠어. 근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럼 엔지니어한테 지금 어떻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오버보 해버리는 거야. 녹음 처음 하면은 그냥 오버보 돼버리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엔지니어가 더 불편하게 죄송한데 마이크 너무 가까이 가시면 마이크 상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날 녹음을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거기서 끝나버리고 정말 진짜 우리가 말하는 김나박이 정도가 돼도 안 되는 거야. 녹음을 처음 한다고 치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엔지니어의 작업은 일은 뭐였어? 그러면은 마이크 설치하고 비싼 마이크 사가지고 설치하고 케이블 꽂고 프리앰프 잡고 뭐 컴프 어쩌고 그건가? 아니지. 그 사람은 일을 못한 거.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티스트가 음악만 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안에서 이 마이크 뭐예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공간이 사라져 버리고, 왜냐면 이 공간은 물론 인테리어가 들어갔지만 사실은 좋은 소리를 녹음하기 위한 어쿠스틱을 프로바이드 해주는 곳이잖아요. 제공해주는 곳이잖아요. 그 안에서 아티스트가 음악만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 마이크가 있다는 걸 잊어야 돼.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저 아티스트가 노래를 못 불러. 그러면은 쟤 뭐야? 이게 아니라 왜 노래를 못 부를까? 저 사람은 분명히 노래를 잘 부를 사람인데 왜 노래를 못 부를까를 고민해야 돼.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뭐 AV음이라고 뭐 모니터 박스가 있어. 그 사람이 헤드폰 잘못 꼽아가지고 반만 들어간 거야. 근데 소리가 만약에 반밖에 안 들어가고 있었어. 근데 걔 몰라서 얼어서. 근데 그걸 이 사람이 체크했어? 엔지니어 체크 안 했잖아. 그럼 환불해줘야 돼, 막말로. 그래서 이제 뭐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저 같은 경우 캐나다 녹음하게 되면은 지현 씨도 봤겠지만 아티스트가 쓰는 똑같은 헤드폰, 똑같은 그 헤드폰 박스 갖다 놓고 밸런스 아티스트가 어떤 밸런스를 듣는지 컨트롤룸 안에서 같이 들으면서 밸런스 조정해주고, 그리고 멀티트랙 같은 걸 계속 레벨 맞춰주면서 그 사람이 정말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엔지니어 가만히 앉아갖고 녹음 버튼 딱 누르고 3번 딱 누르고 녹음 잘 되고 있네, 노래 5분 아이고 노래 또 저런 애 데리고 왔는데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모든 걸 눈치를 보면서 사람 왜 힘들어하는지 뭐가 힘들지, 물 좀 더 드릴까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해줘도 아티스트는 어려워. 녹음실이 너무나 어려워. 그래도 음악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음악을 잘할 수 있다는 건 이미 짬바가 있는 거예요. 몇십 년 음악 한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세션 아티스트랑 또 퍼포밍 아티스트랑 또 다른 게, 아무리 밖에서 진짜 라이브 공연 잘하고 하시는 분도 녹음실에 들어오면 바로 얼어버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맞아. 완전 다른 바이브거든. 그런 굿 바이브를 맞춰줄 수 있는 엔지니어를 찾아다니고 또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이 사람이 이 엔지니어랑 되게 많은 유명 아티스트가 많이 한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 기술적으로 엄청난 사람이겠구나. 막 컴프를 막 기가 막히게 다루고 뭐 EQ를 엄청나게 잘하고 하겠구나 생각하지만 아니야. 인간적으로 뭔가가 맞는 거야.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의 결론. 그렇죠. 결국 사람 바이 사람인 거고, 워낙 저도 그렇고 지현 씨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좀 안 좋은 사람들 만날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엔지니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난 저게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 뮤지션인 줄 알고 했지만 전 사운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제가 사운드 엔지니어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고, 제가 나름 캐나다에서 그래도 엔지니어로 먹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멘탈리티를 애초에 배웠고, 저희 선생님한테 엔지니어를 하시는 저의 뭐 오스카 피러스, 뭐 다이애나 크로 같은 거 녹음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한테 배웠을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그분의 인생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들이야. 물론 나한테는 엄청 아무리 대가여도 나한테는 엄청 그랬지만,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지현 씨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 생각나는 김에, 제가 항상 이거는 저를 아시는 분들한테 많이 해주는 그런 경험 스토리인데, 조지 메센버그라고 엔지니어링계에서는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엔지니어들은 다 아는 엔지니어의 엔지니어이신 분이에요. 파라메트릭 EQ를 발명하신, 근데 얼스 윈드 파이어 엔지니어링 하시고 프린스랑도 녹음하고 대단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분한테 배우기 위해서는 맥길한 대학원을 그분한테 배우려고 한 거예요. 저 사람한테 배우면은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뭐 엔지니어니까 갔는데 어떤 한 일화가 있어요. 이제 오케스트라를
공연하는 그런 일화였는데 대학생 오케스트라요.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고. 근데 이제 이제 우리가 촬영도 같이 하는 건데 또 그분이 또 디렉터로 메센버 교수님이 디렉터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막 쌍욕 받고 막 그래요. 엔지니어들끼리니까 알레니스 하면서 그분의 욕이 넥스트 레벨이거든. 실제로 약간 고소도 당한 걸로 알고 있어 학생한테. 왜냐면 너무 욕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이제 욕 먹으면 또 좋아하니까 또. 왜냐면 내가 존경하는 한테 욕해주면 또 관심 받고 사랑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한테 또 F 해주셨네 하면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막 엄청 무서워. 그리고 진짜로 지금은 많이 죽으셨는데 진짜 무서워요. 막 진짜 눈앞에 대고 쌍욕하는데 와 나도 눈물 막 뺀 적 있었고 어떤 애 진짜 믹사다가 토하내졌어 진짜. 아 진짜요? 너무 약간 위플래시 그런 느낌. 약간 그런 식으로 겪은 사람 아는 그런 건데. 근데 그런 분인 거야. 이미 우리한테는 한 번도 안 웃어. 엄청 무서워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콘트라베이스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놨어요. 이렇게 뭐 멀티샷 하려고 멀티캠 뜨려고. 근데 그 콘트라베이스 치는 친구가 그거를 카메라가 앞에 좀 있다고 치워버린 거야 이렇게 그냥. 갑자기 메센버 교수님 딱 그걸 보고 있다가 막 뛰어가는 거야. 2층에 있었거든. 막 뛰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뒤졌다 이제. 쟤는 저거는 싸대기다. 저거는 참 맞았다 이제. 막 근데 막 둘이 막 뭐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 거기 카메라 치웠어요. 치우고 이제 다시 올라온 거야. 그래서 죽였나? 막 이렇게 우리는 근데 아니야. 막 와가지고 씩씩대면서 막 욕하고 막 우kin이한테 욕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카메라를 치운 거죠. 결과적으로 그 사람한테 맞춘 거예요. 그 뮤지션한테 맞추고 그리고 공연이 끝났어요. 잘 끝났어. 잘 끝나고 이제 뭐 메신버가 막 또 끝나고 이제 파일 정리하니까 바로 막 하다가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걔 이러면서 갑자기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 공연 전에 죽이면은 얘가 얼어버리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죽이러 가는구나 하고 쫓아갔어. 걔 죽이는 거 보려고 얼마나 욕을 박을까. 왜냐면 그 친구는 막 20살짜리 이제 막 대학교 들어온 친구였어요. 막 하더니 나 진짜 따라갔는데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막 악수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아까 카메라 때문에 너무 불편했지. 근데 내가 치웠는데 거기 괜찮았어? 아무 문제 없었어? 그렇게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 20살짜리 애한테. 메센버그님. 나한테는 쌍욕 받던 5분 전까지 나한테 쌍욕했다고 와보고 뭐 마스터 클래스 어쩌고 막 욕했던 사람이 가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저거구나. 나는 다 배웠다. 난 진짜로. 나 다 배웠다. 저 사람이 왜 메센버그인지 알겠다. 저거구나. 멋있다. 저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프린스를 감당하고 한 거구나. 저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잘 보일 필요가 없어. 근데 그게 너무 배어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자다가도 갑자기 생각날 정도로 내가 아까 왜 고맙다고 인사 안 했지 뮤지션한테? 뛰어가 버린 거야 그러고. 그거를 보고 잘하는 우리 애들이 엔지니어들이 그거를 봤는데 나가가지고 아카테크 별론데요 이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일명 왜 이래요? mp3로 보내는 거 아닌데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 자기 교수가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걸 들으면서 9호선보다 더 훅화된 것 같아요. 롯데리아의 분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막 화가 막 여기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었고. 그쵸.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죄송한데 하나만 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한 1년 전일 거예요. 몇 개월 전일 수도 있는데 어떤 영상이 그냥 떠서 봤어요. 뭐 뮤지션인데 뭐 녹음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미안했어. 이 업계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 했냐면은 자기가 뭐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근데 틀린 얘기야 사실은. 근데 왜 그 사람이 틀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이런 거예요. 뭐 녹음 왜 한국 락이 왜 별로인가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분이.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은 녹음실에서는 세게 치면 안 된대 드럼을. 그러면은 뭐 수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엔지니어한테 들은 거야. 아니 무슨 녹음실에서 세게 치면 안 되는 소리를 어떤 아름다운 친구가 한 거지? 그러니까 조심히 쳐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댐핑이 안 나온다 이거죠. 왜냐면 뭐라 한데 아니 시대가 무슨 1920년대도 아니고 마이크가 데시벨을 감당하지 못하는 마이크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SPL을.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자기가 뭐 어릴 때 녹음실에서 하도 쌍욕을 들어가지고 기타 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뭐
숨을 좀 크게 쉰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진짜 기타를 칠 때 이러고 친대. 왜냐면 그 습관이 돼가지고 하도 트라우마 해가지고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너 숨 교수님 말 어떤 식으로 욕을 먹어서 자세가 바뀌어 버렸대. 그걸 들으면서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저렇게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슬프고 뮤지션이 자기 자세 때문에 지적을 받는다고? 의자가 삐걱댔대. 나는 생각한 게 왜 삐걱대는 의자를 스튜디오에 갖다 놨지? 움직이지 말라고 했대. 하면서 아니 뮤지션이 움직일 수도 있지.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애도 있는데 그거잖아. 삐걱대는 의자를 이거 삐걱 안 되잖아요. 이게 센스거든. 이게 기본인 거고 삐걱대는 의자 갖다 놓고 삐걱거리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 있어. 그러니까. 되게 지금 치유받고 있어요. 근데 더 해주시죠. 아니 근데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여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엔지니어링을 배웠으면은 그 사람도 그렇게 배웠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위에서 했으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 군대식으로 뭐 하는 지현 씨 말씀. 얘기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반대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좋은 경험을 먼저 하고 안 좋은 경험을 한 쪽인데 안 좋다기보다는 아쉬웠던. 왜냐면 저는 처음부터 앨범 작업을 형이랑 하게 됐고.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네. 저는 처음으로 만난 좋은 사운드 엔지니어. 저는 상처를 받고 소심해서 홈 레코딩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홈 레코딩으로 주로 하고 제가 이제 제 연습실에서 하려고 하다가 옆방 소음이 너무 들어가는 게 스트레스 받. 오늘 삘인데 하고 갔는데 옆에서 막 하고 있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스튜디오를 이제 차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확 하셨군요. 이제 형한테 이제 앨범 처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곡이 있다. 그랬더니 형이 뭐 이런 저런 얘기하고 어쩌다가 이게 성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그때 마일리지가 좀 쌓여 있어가지고 공짜로 캐나다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형이 제가 그걸 말씀드렸더니 형이 그럼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볼 테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라고 해가지고 저야 너무 감사하죠 하고 바로 캐나다로 가서 금액도 말이 거의 그 대형 스튜디오였거든요. 거기 렌탈 비용으로 다 썼어요. 비용도. 근데 형이 거의 그때는 말씀드려도 되나요? 무보수로 거의 일을 해주셨죠. 심지어 막 피아노도 저희 그 곡에 피아노 파트가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형이 프로듀서 겸 사운드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이 피아노 한번 넣어보는 거 어때? 하고 저도 이제 이 현장 녹음도 처음이고 편곡도 약간 부족한 상태로 갔거든요. 그래서 형이랑 얘기하다가 막 이미 세션 끝났는데 막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형이 잠깐만 1시간만 녹음 버튼만 눌러줘 하고 갑자기 형 혼자 연주를 하셨다고요? 네. 어머나. 근데 그때 앨범에 내가 쳤던 피아노 중에 제일 나오게 그런 것 같아. 그때 그걸 잘 나왔어. 그러더니 이제 피아노 그 뜬 구름이라는 노래인데 거기에 이제 건반이 들어가면 예술이에요. 들어보시면 집에 가면서 들어봐야겠다. 건반 친 친구가 있었는데 들어보더니 이거는 따라 못 친다고. 이게 그 연주들이 들어보면은 저는 그때까지는 형 만나러 가기 전까지 녹음 준비를 하잖아요. 저도 녹음이 처음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메트로놈 연습을 하는데 너무 그루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평소에 그냥 메트로놈 없이 치면 그루브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듣고만 있어도 몸이 움직이고 이런데 메트로놈만 키면 그게 뭐 노이즈 캔슬링처럼 캔슬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형이랑 할 때는 제가 처음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심지어 형 그때 어시스트로 있었던 친구가 기타를 엄청 잘 치는 친구였거든요. 에드와르드였죠. 제 이런 거 고민이 막 힘들어하니까 옆에 와가지고 봐주고 막 형도 감동. 와서 피드백 주고 이렇게 하면 어때? 저는 너무 되게 둥기 하는 이렇게 거기 뭐 형이 이제 곡을 듣고 이런 세션 친구들도 이렇게 셀렉해서 이렇게 셀렉이란 단어가 아니지 매칭을 해줬어요. 이 곡엔 이 드러머가 좋겠다. 사실 엔지니어를 보다 프로듀서 역할이 더 강했죠. 저 할 때는. 하지만 근데 사운드 엔지니어로서 그 형이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했던 거예요. 얼마나 더 지금 와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프로듀서 일하고 사운드 엔지니어를 같이 하니까 형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피아노까지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완전 그냥 다 에너지를 다 쓰고 초집중으로 이렇게 몇 시간 하신 거예요 그날? 그날
올데이였어요. 하루 종일 했죠. 아침부터 가서. 저는 뭐 1%, 2% 이 정도가 아니라. 네, 뭐 12시간 정도 했겠지 뭐. 네. 그때 유리창에 비친 형의 모습이 아직도 저는 기억 속에 남아요. 막 땀은 여기 다 젖어 있는데 막 진짜 감동이다. 그 142로 메이킹 필름 치면은 유튜브에 영상 나와요. 진짜요? 네. 저 봐야겠다. 네, 그거 하면 살짝 조금씩 세그먼트로 남아 있긴 해. 그때 저도 나오거든요. 저 진짜 해피해가지고 형은 아니었겠지만 형이 만들어준 환경 때문에 저는 너무 해피해가지고. 진짜. 전생에 네. 뭐 나라를 도와줬나 봐요. 아무튼 그리고 그때 아까 메트로놈 얘기했지만 메트로놈 안 키고 했잖아. 그래서 맞아요. 드러머만 들었나? 뭐 아마 그래서 저는 원하던 그루브가 나왔나요? 사실 녹음할 때도 메트로놈 없이 그냥 똑같은데 드럼 샘플을 넣어놓고 녹음하면 잘 되잖아요. 그루브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형이 그렇게 세팅을 해줬거든요. 드러머 그루브만 듣고 기타를 치니까 막 크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너무 좋은 팁인데 모르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녹음 망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망칠 수 있죠. 왜냐면은 이것도 엔지니어랑 그 뮤지션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왜 메트로놈으로 왜 못 쳐? 막 이런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그럼 너가 쳐봐. 미안한데 내가 메트로놈 60 줄 테니까 박수만 쳐봐. 안 맞을 걸? 다른 개념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엄청나게 좋은 뮤지션일 수 있어. 근데 좋은 뮤지션과 좋은 세션맨하고 메트로놈이랑 잘 맞추는 건 또 다른 스킬이에요. 완전 다른 거야. 그거는 따로 연습해야 돼. 드러머들 같은 게 마찬가지죠. 메트로놈으로 드럼을 연습하는 거랑 연주하는 거랑 또 다른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메트로놈을 안 쓰고 녹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메트로놈 안 쓰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방에 같이 가는 거. 따로따로 메트로놈 하나씩 하지 않고 그냥 다 같이. 아니 뭐 드러머만 메트로놈을 듣는다든지. 그러다면 드러머가 좀 잘해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때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드러머만 메트로놈을 듣고 나머지는 다 따라가는 형식으로 녹음을 한다든지. 그래서 사실 지연스도 그렇겠지만 142로의 그 첫 번째 앨범이 제가 또 뭐 굉장히 그런 애착이 가는 앨범이에요. 그리고 그 앨범을 들으면은 정말 소리가 달라. 그러니까 그 때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했던 음악이, 좋은 환경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런 그 좋은 바이브에서 했던 음악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감성이 달라. 맞아. 소리가. 그래서 오히려 우리 나중에 약간 우리 다른 음반 하다가 형 그때 첫 번째 앨범 사운드를 좀 해보자는데 안 나와. 나도 못해. 왜냐면 그거는 뭐 프리앰프가 뭐고 뭐 이런 게 아니야. 뭐 드럼이 맞아. 뭐고 이게 아니라 그냥 바이브야. 그 바이브가 안 나오는 거야. 나도 그때 이후로 그런 피아노 쳐본 적이 없어. 바이브가 너무 좋으니까 정말로 그때 진짜 마지막에 뭐 드럼 오버헤드인가 그냥 쓰던 거를 피아노 야마 C7이 있었거든요. 그냥 드럼 오버헤드 있으니까 다 정리하고 있는데 방 빼야 되니까 내 스튜디오가 아니니까. 근데 그냥 드럼 오버헤드까지 넣고 아마 그냥 피아노 쳤을 거야. 그냥 한 세 테이크만 해보자. 했는데 아마 한 테이크 그냥 풀로 섰을 거야. 그냥. 왜냐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에너지는 없지만 그냥 잘 나오고 음악이랑 다 컴핑 해놓고 했으니까 그때 그래서 그 피아노 가끔씩 들어. 아직까지 가끔씩 그 음반을 들어. 내 피아노 소리 들러. 피아노 잘 나오긴 했지 그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진짜 지쳤는데 기분은 좋은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그래서 힘이 빠지면서 좋은 그루브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보면서 서로 다 같이 녹음을 한 번에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따로따로 하잖아요. 네. 로망인데. 달라요. 다르죠. 진짜 이거를 뭔가 이성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뮤지션들이 또 밴드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이 나오는 앨범이 안 좋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뭐 혼나가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무대 위에서는 정말 빛나는 친구들인데 스튜디오 가면은 때깔이 안 나와. 왜냐면은 무대 위에서는 자 하나 둘 셋 하고 치잖아. 근데 목에서 들어가면 일단 자 드러머 이게 음악적이야 이게. 이건 음악이 아니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거를 파기하려고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데모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데모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거를 리얼 하나씩 바꾸는 거야. 무슨 의도인지 알겠는데 그거랑
그것도 뭐 이거보다 나아요. 더 좋은 건 뭐냐면 그냥 가서 음악 하는 거야. 스튜디오에서. 물론 그건 쉽지 않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할 수 있어.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얼스 윈더 파이어도 나왔지만 옛날 음악에 우리가 그 다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게 그리고 저번 화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요즘 라이브로 곡 작업을 안 하는 것 같다. 다 너무 녹음도 그렇고 라이브도 그렇고 심지어 공연도 요즘 모두 다 멀티 스템 쓰니까 모든 세션맨들, 세션 친구들 보컬 다 메트로놈을 들어요. 제가 공연 때 제일 배고팠던 게 제발 메트로놈 안 틀고 그냥 하면 안 될까? 사운드가 비더라도. 그게 그거였는데 왜냐면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오는데 아무튼 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았다. 그런 얼스 윈드 파이어가 너무 좋은 예제죠. 아, 그렇죠. 그 옛날 음악들의 그런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이유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맞는 얘기인 게 이런 거죠. 얼스 윈드 파이어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해. 제가 정확한 그분들의 그런 히스토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음악하고 라이브 베뉴 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너무 노래를 잘해. 뭐 그게 그런 히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욕먹을 수 있지만 그러다가 야 너네 너무 공연 잘 된다. 앨범 하나 만들자 하면 가가지고 한 3일 동안 가서 녹음하고 그냥 그 잘하는 애들 데리고 녹음실에 넣은 다음에 잘하고 그냥 거기서 3일째 되는 날 믹싱 끝나고 마스터링만 맡기고 나와서 끝나는 거야. 앨범이 3일 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풀랭스 앨범이 혹은 하루 만에 만들어지던가. 물론 이제 나중에 그게 좀 그 과정이 좀 이제 공장화되면서 막 3시간만 앨범 만들고 이런 과정을 바뀌긴 했지만 내시빌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어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긴 했지만 원래 어떤 그 프라임은 그거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완벽한 윤조절을 갖다 놓고 걔네들 메트로놈 틀어놓고 떴을까? 아니지. 가서 그냥 뜬 거야. 메트로놈도 안 듣고 떴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이게 에디팅이 되니까 테이프 머신으로 심지어 그 당시에 워낙 사람들이 연주를 잘하니까 연주가 잘 나오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가 하나만 하자면은 조금은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조나탄 크레이지버그라는 기타리스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라이브를 한번 보고 완전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날 보고 당시에 데이트하고 있던 저희 와이프 당시에 연애하고 있어서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반대 재즈라고 하면 극혐하는 제가 재즈 전공인데 극혐하고 제가 사운드 엔지니어인데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아직도 와이프는 정확히 모르거든요. 뭐 소리 딸깍딸깍 하는 거 아니야? 뭐 버튼 딸깍딸깍 누르는 거 아니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날 이제 와이프 조나탄 크레이지버그 앨범 딱 듣고 그 라이브를 보고 재즈라는 음악에 뻑이 가버려. 뒤집어진 거야. 완전. 와 이런 음악이 있다는 거. 그 라이브가 엄청난 클럽에서 했는데 조나탄 장난 아니거든 진짜 막 와. 그리고 와이프가 진짜 우리 저 가족이 와가지고 지금 삼각김밥밖에 안 먹고 있는데 왜냐면 저 와이프는 10,000원 이상의 음식을 안 먹어요. 나가도 괜찮아. 괜찮아. 10,000원 아래로밖에 못 먹는데 하루에 한 끼에 10,000원 이상 쓰면 안 돼. 자 그런데 그런 친구가 앨범을 사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바로 공연 끝나고 그 앨범을 샀어요. 딱 집에 가는 길에 차 그래서 CD를 딱 넣어가지고 당신 CD가 있었으니까 딱 듣고 듣는데 꺼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그때가 2010년도 정도야. 그때 재즈 앨범들은 사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거야. 내가 너무나 유명한 기타리스트야. 자 앨범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좀 유명한 사람들은 픽을 할 수 있어요. 누구와 같이 하고 세션맨들을 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나가지고 한두 번 리허설을 하고 앨범을 찍어요. 왜냐면 실력이 되기 때문에 음악은 나와. 그리고 나서 그 앨범을 가지고 투어를 도는 거예요. 투어를 도면서 사운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앨범이 별로야. 라이브가 미쳐. 왜냐면 자기들도 아무리 유명한 잘 나간 사람들도 뭐 그냥 단순히 어텀 리브스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곡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투어를 돌면서 완전히 이해해버리니까 음악을 너무 맞는 거 잘. 팬 메시니처럼 아예 만들어놓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재즈니까 즉흥이니까. 그래서 공연 마지막에 보통 미국을 돌고 토론토 와고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정산하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토론토에 왔을 때 미친 거야 애들이. 미국을 돌고 이렇게 와가지고 토론토로 와요 보통. 마지막 스탑이야. 이미 이 사람들은 그 절정을 찍었어. 그러니까 박살을 내버리는 거야. 그걸 듣고 그 최초의 음악 앨범을 넣으니까 와이프가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야. 정말 무슨 진짜 실용음악과에서 하는 재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뭐 하고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근데 방금 전에는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음악이었는데
약간 그런 것도 이어지는 거죠. 좀 반대되는 거지만 오히려. 저도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게 아까 공연 얘기도 했잖아요. 존 스코필드가 셋째패 와가지고 막 이 상향되는 뭔가 아웃라인들 쓰면서 막 건반이랑 이게 상향되면서 이게 들어 올리거든요. 근데 진짜 뭐 땅이 올리듯이 막 사람이 붕 뜨는 느낌으로 막 줬어요. 그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진짜 막 사람들이 와 이러고 이랬는데 앨범을 들어보니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사실 팻 메스니 같은 경우가 앨범이 죽이는 게 그런 모멘트가 나오면은 내 생각에는 그거를 리허설 때 녹음해놨다가 그걸 다시 약간 그래서 존 스코필드랑 뭐 이거는 뭐 정확한 얘기지만 카더라지만 존 스코필드랑 그래서 많이 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 앨범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 팻 메스니 다시 고치고 싶은 거야. 존 스코필드 지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찍고 다 고치고 있는 거야. 팻 메스니는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카더라가 옛날에 있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팻 메스니 음악을 들어보면은 그런 모멘트가 있어. 저거를 안 짰을 수가 없다. 물론 너무나 대가기 때문에 저기 나왔을 수 있지만 이제 나중에 한번 음악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있으면 제가 같이 들으면서 제가 코멘터리 할 수 있는 앨범이 하나 있는데 미친 듯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완벽해. 그 이상의 앨범이 없어. 그러니까 완벽이야. 근데 그게 정말 즉흥이라고? 그게 의심이 될 정도로. 근데 분명히 즉흥이지만 그런 모멘트를 기억해놨다가 다시 만든 것 같아요. 아까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다시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 리허설 할 때, 녹음할 때. 저의 생각은 그래요. 뭐 저의 최대 기타리스트지만 그렇게까지 나왔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성호 PD는 그런 건 안 했겠지.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계속 듣다가 어찌됐든 이것도 몰입에 또 관한 거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음악에 몰입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엔지니어의 몫이라는 거죠.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그런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들. 근데 저는 이게 프로듀서나 곡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곡을 쓸 때 이 부분이 왜 몰입이 안 되는지. 또 예를 들어서 프로듀서로서 보컬 녹음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보컬이 아닌 경우에. 그럴 때 같은 방식으로 뭔가 왜 저 보컬이 그 뉘앙스가 안 나올지 보컬 디렉팅 할 때도 그런 모든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뭔가 아까 사운드 엔지니어의 자세라고 뭔가 그거를 프로듀서들도 항상 곡 쓰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혹시 노래 하시나요? 아니요. 안 하세요? 저는 이제 전문 보컬리스트는 아니지만 제 곡을 제가 이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작년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낸 앨범을 녹음할 때 제 작업실에서 그냥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늘 그냥 저 혼자 했어요. 근데 혼자 할 때는 내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통 했거든요. 근데 보컬리스트 분이 이제 잠깐 이제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보컬 녹음 디렉을 봐주셨는데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험이었냐면 내가 나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옆에서 봐주고 사소한 거를 약간 그 너치라고 하잖아. 사소한 거 이렇게 톡톡만 쳐줘도 내가 알고 있지 못하던 나의 퍼포먼스가 나오는구나라는 경험을 해가지고 요즘에 그 협업이라거나 좀 이제 같이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은 바이브를 같이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작년부터 굉장히 좀 꽂히게 된 계기 있기도 해요. 네, 보컬 프로듀서 분들 유명하신 보컬 프로듀서 혹은 보컬 엔지니어링만 따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엔지니어인데 그 사람은 보컬만 따는 사람이야. 이유가 있는 거지. 뭐 디렉팅도 봐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한국도 있어요. 보컬 유명한 엔지니어 스튜디오가 따로 있게 돼요. 그런 뭔가가 바이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캐나다에서 지금은 가르치고 있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항상 그런 거야. 뭐 녹음실에 갔어. 그러면 이제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뮤지션 수업인데 엔지니어링 수업은 아니에요. 근데 스튜디오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수업은 뭐냐면은 녹음을 하는데 헤드폰 안 써. 헤드폰 안 써서 녹음하는 거야. 그냥 이 상태에서 녹음을 하는 거야. 마이크 갖다 놓고. 근데 잘 나와. 그건 엔지니어의 몫이지. 헤드폰 안 쓰고 자기들이 들으면서 하니까 밸런스가 맞아요. 그거를 알아서 그럼 엔지니어는 그런 얘기해. 그러면 블리딩이라고 나의 소리가 다른 마이크 들어가고 그럼 위상 간섭 어떻게 하냐?
그건 네가 해결해야지. 그 엔지니어가 해결하는 거고 뮤지션이 만약에 피아노 좀 더 가까이 가도 되나요? 안 돼라고 하잖아 엔지니어들은. 그럼 위상간섭. 아니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 네가 알아서. 그건 엔지니어가 해결하는 거고. 그거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나오는 거 애들이 알아. 그런 다음에 다음번에는 뭐 헤드폰을 쓰고 그 다음번에는 다 같은 공간에서 녹음을 하고 따로 녹음을 해보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1년 동안 다양한 녹음 방식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그래야지만 네가 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세상에 나갔을 때 스튜디오 가서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캐나다니까 스튜디오 갔어. 우리는 헤드폰 안 쓰고 녹음할 거예요. 그럼 거기 엔지니어가 네? 하고 해결하는 거야. 지금 알아서 캐나다 어디 스튜디오 가도 혼날 수는 없어요. 그럼 그 스튜디오는 난지 알지. 얘네가 험버에서 배운 애들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게 당연한 거고. 한국은 조금 다른 반응이 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제가 반대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네. 좋은 경험을 하고 아쉬운 경험을 했잖아요. 저는 이제 형한테 많은 걸 배우고 당연히 그런 건 줄 알고 가서 마이크 기타 녹음할 때도 마이크를 여러 대로 두고 테스트해서 골랐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다 해주셨어요. 그래 하는데 이게 너무 안 당연한 거예요. 저 이거 근데 채널을 저희가 다 바꿔야 돼서 그 프리를 다 빼야 돼서 이런 얘기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네, 빼주세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약간 고집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혼나진 않으셨죠? 와봐. 저는 이제 이게 당연한 걸 아니까 제가 오히려 당당하고 좀 잘못되신 것 같다는 뉘앙스를 주진 않았지만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뭐 너무 당당해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아니면 또 반대로 그런 거를 신기해 하시는 마이크 테스트 한 3대 가지고 했었는데 갑자기 주변 그 같이 쓰는 룸 엔지니어 분들이 오셔가지고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구경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같이 블라인드 테스트하고 너무 그거를 그리워했다고. 이런 녹음 방식을 그리워했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엔지니어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들도 원해 그거를. 네. 근데 이런 모든 상황에 맞는 거. 예를 들어 보컬 같은 녹음도 우리가 너무 테크니컬한 거 지금 끝도 없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 캐나다 보컬 녹음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은 무조건 세대예요 보컬 마이크는. 녹음실 가잖아 보컬리스트가 로미니 스튜디오 갔어요. 녹음하러 갔어요. 그 스튜디오 들어가는 순간 바이크가 3개가 놓여져 있어. 왜 3개가 놓여져 있냐면은 3개를 동시에 받아요. 그런 다음에 들어본 다음에 사운드 테스트 할 때 들어보고 하나를 빼던가. 그래서 2개로 녹음을 해요. 왜냐면 뭐가 좋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스튜디오 가서 거기서 제일 비싼 마이크를 갖다 놓고 거기에 녹음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왜냐면 이런 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000만 원짜리 마이크가 10만 원짜리 마이크보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사람한테 맞아야 돼 소리가. 그쵸. 10만 원짜리가 더 맞을 수도 있어. 실제로 58이 말할 수 없는 어떤 마이크들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 사람에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그 1,000만 원 이상 대 마이크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보컬 녹음하면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지언스랑 같이 작업했던 보컬리스트들은 그 마이크랑 안 맞았던 거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스튜디오에 가서 있으면은 1,000만 원짜리 마이크니까 당연히 소리가 좋겠지라고 녹음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당연히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안 좋은 부분도 나중에 해결을 하고 후시해서 작업하다 소리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 사실 엔지니어링의 기본이거든요. 이거는. 저는 지금 약간 그 꿈인가? 약간 꿈속에서 내가 꿈꾸던 그런 아름다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조지 메스머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그 조지 메스머 교수님이 아마 텔레폰캔 오리지널 텔레폰캔의 시리얼 넘버 3인가? 짜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 메스머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또 웃긴 게 예를 들어서 여기 한국은 그런 문화가 없잖아. 만약에 스튜디오가 있으면은 엔지니어가 상주하고 있잖아요. 여기처럼. 다른 엔지니어가 와서 거기 작업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한국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캐나다는 항상 렌탈 시스템이야. 그래서 상주하는 엔지니어는 있지만 그 사람은 내가 가면 나의 어시가 되는 거야. 물론 헤드 엔지니어는 그런 일을 안 하겠지만 다 어시가 돼서 그럼 내가 가서 막 마이크 마음대로 만져도 돼. 뭐 우리 갔잖아요. 뭐 텔레폰캔 오리지널 막 내가 만져도 돼. 역사 박물관에 있을 법한 마이크들. 그런 마이크들을 그냥 내가 자유롭게 갖고 쓰는 거예요. 오히려 나 같은 경우 한국 사람이니까 내 마이크 갖고 가면 내 건 막 만지지 마 하고 걔네 것만 만지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메스머 교수가 그런 나라의 그런 문화에 계신 분이지만
내가 만지는 걸 조금 무서워했던 그런 비싼 마이크가 있어요. 그건 진짜 막 역사의 가치가 환산할 수 없는 건데 다시 살 수도 없는 그런 많았죠. 근데 그걸 갖고 온 거야. 애들 보여준다고. 그래서 그날 우리가 보컬 녹음을 하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SM58 놓고 그 마이크를 넣고 녹음을 했는데 뭐냐면 58로 라이브 그처럼 하는 거 밴드가 한 반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사운드 리젝션이 좋기 때문에 58로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컬로 오버더빙을 할 거야. 그러니까 메센보가 그걸 꺼낸 거야. 딱 듣고 그 약간 자랑을 하려고 꺼낸 것인 느낌도 있었어. 딱 놓고 우리가 진짜 다 같이 한 소절 듣고 다 같이 뭐라고 느꼈냐면 아 이게 맞나? 소리가 아닌 거야. 근데 거기서 그거를 뺄 수 있어요? 뭐 진짜 1억짜리 마이크인데 그거를 당연히 좋다 생각하지 그걸 뺄 수 없잖아. 근데 약간 흠칫한 거야 다들. 근데 메센보가 바로 빼라고. 그리고 58로 녹음했어요. 약간 나중에는 그런 거 만들면 잘 팔리겠네요. 그 외형의 58 너 진짜 모르는 거야. 잘 팔릴 수도 있. 잘 만들면은 그러니까 마진이 엄청난 거지. 마진이 외형이 중요해. 외형이 테무에서 한번 팔아보시는 역사도 중요하고. 근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현혹이나 그런 마케팅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혹은 그 소스에 어울리는 마이크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마이크라는 건 결과적으로 EQ거든. 어떤 식으로 소리를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변형시키고. 완벽하게 플랫한 마이크는 존재하잖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해봤어. DP406 같은 마이크들이 저도 그래서 옛날에 보컬 녹음을 되게 많이 해봤고 진짜 왜냐면 그게 애초에 측정용 마이크로 나왔던 모델이 바뀐 거기 때문에 굉장히 플랫한 마이크예요. 생각한 게 그러면 그걸로 보컬 녹음하면 되게 좋겠다. 근데 이상해. 왜냐면 우리의 목소리가 플랫하지 않기 때문에 플랫한 거 받아버리면은 오히려 더 우리는 이질감이 느껴져요. 어느 정도 왜곡이 필요해. 우리는 항상 왜곡을 당한 사운드를 듣고 있으니까 이 소리가 이 공간이 우리의 목젖이 모든 걸 왜곡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왜곡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소리가 잘 맞는 건데 그거를 판단하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아티스트한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엔지니어인데 그냥 가면은 제일 비싼 마이크 딱 걸어놓고 네 의견은 중요하지 않음. 야 1000만짜리 마이크인데 뭔 소리? 너 처음 봤잖아. 만지지 마시고 좀 가까이 너무 가까이 가면 침 튀니까 가까이 마시고 그럴 거면 그걸 왜 썼어? 네, 차라리 핸드로 녹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저는 그래서 핸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저거 녹음해. 그거 잘 나오면 소리만 잘 나오면 되는 거거든. 근데 약간 좀 움직이면 소리가 변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해결하는 거야. 그거 걔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핸들드로 하고 SM7B지만 그렇게 하고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에 안 좋은 경험이라고 아쉬운 경험이라고 했지만 거기 계셨던 엔지니어 분들도 이런 걸 그리워하셨는지 처음으로 정말 몇 년 만에 걸려 있는 마이크 안 쓰는 그 상황이어서 너무 좋았다고. 되게 좋으신 분들이네요. 그래서 막 API 프리앰프도 이제 테스트 해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 하고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너무. 근데 그 다음 날은 다른 엔지니어 분이 계셨는데, 네. 에? 보컬 녹음에 이 마이크를 쓰신다고요? 이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토크백 마이크 제가 중앙에서 듣고 싶어서 보통 프로듀서는 엔지니어 분 옆에 앉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좀 중앙 쪽에서 앉는 게 저는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토크백 마이크 좀 이쪽으로 가능할까요? 왜냐면 어제 했으니까. 또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랑이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분한테 이분이 몰입할 수 있게 저도 뭔가 이게 해야 돼서 제가 뭐 아무튼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도 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잘못 배운 건가 형한테?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잘못 배운 건가? 왜냐면 내가 가르칠 때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의 입장으로 학생들 아까 녹음한다고 했잖아요. 녹음을 하는데 애들 녹음을 했어. 그럼 플레이백 하잖아. 근데 내가 교수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이제 녹음을 하고 항상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컨트롤룸에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보컬리스트 보통 보컬 있다면 메인 보컬리스트를 무조건 콘솔 가운데 앉혀. 그리고 나는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밸런싱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한 거 조금 약간 다른 거지. 그러니까 내가
교수고 엔지니어인데 중간에서 밸런스 잡아야지 콘솔 가운데서. 근데 보컬을 다 안 치고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싫어하잖아. 학생인데 막 이렇게 가가지고 잠깐 보고 좀 막 옆에서 막 이러고 막 마우스 막 안 보이는데 막 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근데 나도 그러고 있으면 내가 왜 이러고 나와봐 할 수 그러니까 나도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 난 더 이상. 그냥 나의 그냥 그런 기본인 거야. 근데 그런 상황들이. 그리고 그런 친구들도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그래야지만 나갔을 때 로미님 같은 경험을 안 할 수 있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지만 웬만하면 없지만 이상한 애 가끔씩 있긴 하겠지만 그게 소수니까 다 맞춰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런 것들을 아쉬워 참. 그런 이야기들을 한국 뮤지션들은 많이 해요. 많이 듣고. 그런가요? 지금도 뭐 그런 문화가 조금 있는 곳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한국의 유명한 스튜디오들은 안 그런 편인 것 같고 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분위기가. 안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게 이 팟캐스트를 듣는 사운드 엔지니어 지망생이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하면은 나는 더 잘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물결처럼 이렇게 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제가 경험한 것과 지연스의 경험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좀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저는 항상 이런 어른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좋은 대접만 받아서 좋은 대접을 해주는 건 저는 어른스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좋은 대접 받았으니까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경험도 있고 정말 나쁜 경험도 해서 그러니까 미와 추를 다 알고서 할 수 있는 배려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태도라거나. 그래서 앞으로 저도 뭐 제가 녹음을 하러 간다거나 뭐 아니면 누가 물어봐서 얘기를 해줄 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다라는 좀 도움되는 어드바이스를 좀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다는 걸 몰랐을 때는 저는 항상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용어는 그들이 자주 쓰는 요 용어를 외우시고요. 마치 동대문 시장의 네, 맞아요. 단어를 알고 가듯이 장기 맞아요. 이렇게 네. 모르는 티 내지 마시고 제가 사실은 그 글의 포맷까지 적어줬어요. 전화를 하게 되면은 이 대본을 보고 얘기하세요. 안 그럼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걸 차단하고 너무 이렇게, 슬픈 얘기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줄 수 있는 여기 불타오르고 최고의 조언이었던 거예요. 흑화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좋은 굿 바이브를 제가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받고 그럴 때는 일단 그들의 그런 거를 이해를 하고 하지만 그게 100% 정답이어서 맞춰줘야 되는 거는 아니다. 그런 거를 좀 더 좀 퍼뜨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너무 흑화되지 마시고 제가 해보면 좋겠다 생각 든 게 사운드 엔지니어가 그리고 뮤지션이 이런 녹음실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랑 꼭 하면 좋은 말 3가지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 진행병이 저부터 할게요. 저는 사운드 엔지니어님이 이건 진짜 안 했으면 좋겠는 말. 뭔지 아시나요? 그거 하면은 되게 많아요. 대놓고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니까 대놓고 뭐라고는 안 하는데요. 내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뭐 요구를 해요. 이제 이렇게 저 죄송한데 한 번만 뭐 이렇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전문 보컬리스트는 아니지만 내가 노래한 거를 들어보고 프로듀서의 감각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MR이랑 들어볼 수도 있고 드럼 빼고 들어볼 수도 있고 보컬만 들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아직까지는 좀 흔쾌히 해주시는 분을 정말요? 큰 돈 드리고 한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좀 공장형으로 할 때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빨리빨리 대충 프리셋 걸어놓은 거 이 장르라고 했으니까 하고 싶은데 뭐 자꾸 넣었다 빼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다는 걸 오늘 알게 됐지만 그래서 그럴 때 제일 저를 쫄게 만들고 주춤하게 만들었던 게 소리. 아까 거요? 이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지쳐 있는. 되게 미안해지고 내가 하면 안 되는 말인데 또 내가 때를 부린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베스트 한마디. 자,
아니다. 잠깐 뭐 너무, 하시고. 너무 힘든 경험을 하셔가지고 지금. 저는 준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네? 이렇게 좋은 바이브를 내실 수 있는 거지? 그런 경험을 하시고 저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머릿속에 꽃밭이라 내가 잘하면 되겠다. 그래서 음악을 포기할까 하다 결국 홈 레코딩과 컴퓨터와 음악하는 걸로 돌렸다는 슬픔. 저도 라이브 좋아하는데요. 아유, 목소리가 이상해졌네. 아유.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제 이제 보컬도 세션들도 반대로 그 뒤에 이제 엔지니어 분도 계시고 프로듀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몰입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욕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안 된다고 막 혹은 마이크를 약간 이렇게 한다거나 막 그런 바이브가 있긴 있어요. 정말 욕을 하고 싶으면 네. 마이크 한 번만 꺼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욕을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뒤에 있는 분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같이 몰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좋지 않을까. 욕을 하지 말자. 욕을 안 들리게 하자. 네, 할 거면 꺼달라고 정중히 요청을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이 하시나요? 저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네. 욕을 먹는 입장이에요. 지은스는 뭐 반생한 사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죠. 근데 그냥 너무 기본적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엔지니어 하면 안 될 거, 뮤지션 하면 안 될 거 같지만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네,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 그러니까 뭐 아까 노무현 씨 말씀하신 뭐 스튜디오 갈 때 메뉴 이런 게 사실은 난 너무 싫은 게 그런 게 왜 그런 걸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용산 막 그런 데가 그런 거였잖아요. 비슷합니다. 네. 손님 맞을래요? 아니 근데 용산 동대문 막 이런 제가 2008년 그때 비슷하네요. 그때 용산 갈 때 뭐 그때 전설이 동대문 갔을 때 그래 거기 동대문에 밀리오레를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밀리오레에서 형들한테 어깨 갖고 저기 현금 하라고 끌려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서 말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는 형이랑 가면 좀 싸고 뭐 이런 그런 거를 경험하는데 왜 사운드 계열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 뮤지션이 왜 뭘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 학교 같은 데서도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거를 가르칠 때 예전에 제가 가르칠 때도 뭐 EQ 컴프레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뮤지션들한테 뭐 그걸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뮤지션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예를 들어서 소리가 조금 어떻게 하죠? 좀 거칠고 약간 좀 너무 노랗지 않은 것 같은데 좀 파랗게 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하면 안 된대 그런 말들을 뭐 이상하다고.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왜 그 사람은 그밖에 표현 못 하는데 그러면 그 뮤지션이 얼마큼 공부를 하면 나중에 저 죄송한데 컴프 레이시오 좀만 내려주시고요. 하드니를 좀 소프트니로 바꿔주신 다음에 4K 있죠. 거기에 한 2.4dB 정도 낮춰주세요. 하려면은 한 30년 동안 엔지니어링 공부한 사람도 못하는 거야 그거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그러니까 너무 모르면 무시하니까 척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짓을 하면서까지 음악이 안 나오지. 머릿속에 그게 있는데 어떻게 난 지금 음악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무슨 용어를 생각하고 있어. 뭐 메뉴를 가져가고 말이 안 되는 거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잖아. 그건 엔지니어도 모르는 것들인데 약간 좀 너무 동대문화돼 있다. 물론 지금은 당연히 많이 좋아졌겠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일 없다고 저는 이제 믿고 싶고 없을 거겠죠. 지금 많이 좋아졌겠죠. 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있다면은 이제 뭐 이런 말을 해서 이제 사운드 엔지니어 분들은 저를 굉장히 싫어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어쩌겠어. 그건 틀린 거니까. 뭐 틀린 건 틀린 거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럼 싫으면은 일 안 하면 그러니까 마치 아까 좀 자꾸 내 요리사를 구했는데 스테이크 미디엄 레어 하는데 갖고 오더니 이거 미디엄인데 다시 구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렇잖아.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내가 가족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부자야 빌 게이츠야. 네. 근데 막 빌 게이츠 패밀리 막 100명이서 있어. 요리사를 데리고 왔는데 요리사가 갑자기 게이츠 앞에서 얘기하는 거야. 다시 구라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게이츠가 여기서 완전 벙쪄갖고
뭐 이거는 뭐 그잖아. 오히려 처음 보는 경험이라. 그러니까 봉 떠버려가지고 그냥 먹을게요. 그럴 수도 있어. 빌 게이츠도 그럴 수 있어. 맞잖아요. 막 트럼프와 또 그렇게 될 수 있어. 너무 당당하게 하려면은.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 경험이 사실 좀 과거의 일이 되게 강렬하게 저에게 약간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또 안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이렇게 분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데요. 아니요. 저는 약간 오늘 되게 많은 걸 느낀 거 가는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주제를 하면 제가 흑화될 걸 알았고 좀 결과적으로 그렇게 흑화돼서 나오는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종업계에 있는 나한테는 동종업계에 있는 사운드 엔지니어들의 그런 좋지 않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저는 사실은 뭐 좋게 순환이라고 하겠지만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고 그런 경험을 한 뮤지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그래서 로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뭐 스튜디오 안 좋다 뭐 전 세계적으로 스튜디오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로미님처럼 그래서 스튜디오를 더 이상 못 가고 왜냐면 사실 홈 레코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집에서 녹음 해보지 알겠지만 그것도 어려워. 나도 내가 버튼 누르고 몰입하고 안 된다는 말이야. 그것도 사실은 그렇지만 그거를 몇 년 하게 되면 좀 익숙해지니까 좀 편해지는 거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안 하려고 몰입하려고 스튜디오 가는 건데 어쿠스틱 당연히 마이크 좋은 거 쓰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는 거기서 음악만 하고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치고 나와가지고 스튜디오를 안 가게 되고 홈 레코딩으로 빠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건 많아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돈 열심히 모아 알바해가지고 막 모아 그래가지고 나 홈 레코딩을 하다가 한계를 느껴. 근데 스튜디오 가면 좋아진대. 그래가지고 돈 열심히 뭐 알바해가지고 스튜디오 가가지고 혼나. 아니 6개월 7개월 편의점 알바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스튜디오 가가지고 혼나고 나와. 그럼 걔는 다시 스튜디오 안 가는 거잖아요. 진짜 슬퍼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좀 옳지 않은 거니까 뭐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반성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나가는 날로부터 이렇게 좋은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가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뭐 저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와야 돼 하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프로모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지도 않고 믹스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한테 한다고 뭐 나를 광고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괜히 멋있는 말 하고 좋은 말 하고 해가지고 나한테 오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뭐 그런 프로모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실 요즘에는 뭐 조금만 가지고도 꼬투리 잡을 수 있으니까 하긴 한데 뮤지션들에게 좋은 그런 사실 원래 이야기하면서 다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준영 엔지니어를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났어. 우리가 완전 몰입했나 봐요. 그 와중에 시간을 아예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보스 RC505가 RC505 하시기로 했어요? 네. OP1 안 사고? 그거를 OP1이랑 같이 OP1 필드랑 아무리 해도 OP1은 참 후회할 것 같아서 필드를 사고 싶은데 그건 아직 조금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우선은 루퍼랑 다른 걸로 해보고 이거 되겠는데 하면은 OP1으로 지금 오늘 지금 도착했습니다라고 뜬 거죠. 도착 예정입니다. 제일 설레는 이제 집 가시면 RC505를 해서 연결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쿠쿠 구분 보고서 KO 되게 재밌죠. 상위 조회수 영상 중에 그 뭐죠? 포켓 오퍼레이터 33 KO 있잖아요. 이거 바로 이렇게 샘플링 하는 거. 그게 또 드릉드릉 요 하면서 막 하는 것도 있고 디지털 그 상권 진짜 예술이라니까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비주얼부터 재밌고. 진짜 재밌으신 분이고 너무 대단하신 분이고 진짜. 그래서 예민하겠거니 싶었지만 이렇게까지 예민할 줄 몰랐던 주제를 얘기를 하게 됐는데 포인트는 지금 잠깐 생각해보면 그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람 대 사람인 거고 서로 좀 존중하면서 좋은 결과라는 같은 목표로 가는 거니까 이게 딱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받고 이걸 제공하는데 그 이상의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내가 이만큼 돈을 냈는데 나는 여기서만 뽑아가야겠어. 이렇게 막 서로 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순간 어그러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혹시 이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주변에서 다 하니까 그렇게 약간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하는 분이 혹시나 흘러 이 팟캐스트를 들으신다면 약간 그러니까 아차 나 잘할 수 있지 더 이제 나이스하게 더 좋은 결과 내기 위해서 좋게 노력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생각이 드는 게 사운드 엔지니어의 자세가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세가 되면 저는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바이브를 주고 너무 좋은 마인드여가지고 형이 이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바이브가 그게 꼭 그 한 직업군에 그게 제한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하면 맞아요. 너무 좋은 거 하나랑 그리고 계속 지금 요새 지금 한 달 내내 꽂히는 단어가 이제 라이브인 것 같아요. 곡 쓰는 과정도 공연도 녹음도 라이브가 지금 다 배제돼 있어서 네, 그게 너무 그립고 고프고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팟캐스트 진짜 라이브잖아요. 이거 그렇죠. 120% 라이브. 그죠. 저 정말 이 정도로 라이브로 하지 몰랐는데. 네, 뭐 지금 좋아요. 오늘 되게 모르겠어. 지금 흑화 상태에서 빠지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네, 좋은 얘기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막 뭐 저는 사실 이제 한국을 자주 오는 편은 아닌데 한국 오면은 이제 그런 한국의 단점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외국에서 왔으니까 겉모외기 때문에 한국의 단점들 보이는데 사실 저는 한국의 단점들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은 단점이 뭔가 같으면 얘기 안 하거든. 왜냐면은 사실 겉모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은 사실 한국의 단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안 좋으려고 안 좋은 게 아니잖아. 어쩔 수 없는 시스템들, 한국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외국에서는 이해 못 하거든. 왜 그렇게 해요? 되게 이상한데? 근데 그 사람들도 오면 똑같이 돼. 똑같이 흑화되거든. 똑같이 한국화되거든. 그 사람들 다 똑같이.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재미있는 일화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 그 9호선 이제 전에 이제 2호 생기기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2호선을 옛날에 한번 많이 치면서 이제 왜냐면 홍대역이니까 홍대에서 2호선 9번 출구를 많이 걷고 이제 막 캐나다는 가면은 지하철이 되게 여유롭고 되게 배려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이상하다고 왜 지하철에서만 이렇게 흑화돼가지고 그러냐고 그랬다.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얼마나 여유롭고 좋냐. 캐나다 정말 좋은 나라에 캐냈다. 근데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그 도시에 시내에 살게 됐어요. 그때 지연스도 왔었을 때 그 사는데 실제로 캐나다가 전반적으로는 여유롭거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캐나다가 도시화가 인구 밀도가 통통가 심해지면서 지하철이 약간 2호선화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딱 탔는데 UFC 하더라고. 실제로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나마 착하고 그나마 배려심이 많았던 거야. 그 정도가 배려심이 너무 좋았던 거야. 왜냐면 진짜로 지하철에서 캐나다는 사고가 진짜 많이 나요. 진짜로 주먹 다짐하는 거 정말 많이 받고 무기 꺼내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받고 그걸 진짜 봤어 나는. 되게 위험해. 그 지하철 어느 순간부터 안 타게 됐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지금은 도시 안 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고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왜 그래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안 살아봤으면 얘기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똑같이 바뀌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인정하고 나서도 사운드 엔지니어의 자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해본 분 저도 되게 많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문화들이 왜 그렇게 됐고 어떤 것들을 경험했게 됐을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운드 엔지니어의 자세나 그냥 인간들의 자세는 거니까 사실은 사람으로 어느 분야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사실 왜 밀리오레가 없어졌고 용산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죠. 옛날하고 다르죠. 완전히 그런 것들이 물론 그것만 때문에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그런 문화 때문에 없어진 것만은 아니겠지만 내가 모르는 것들이 더 많겠지만 일조하진 않았나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스스로의 직업에 자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려면은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굿바이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확 그 밀리오레 용산 얘기하실 때 굿바이브가 확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 한국에서 이제 얘기할 때는 온라인이 좀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상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절대 못 이기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바이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가서 굿 바이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 있으면 온라인을 선택한 거죠. 사람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동네 카페라고 하면은 뭐 프랜차이즈 카페나 아니면은 이제 뭐 홈 카페가 아무리 유행을 해도 언제나 저는 지구가 멸망하고 막 어떤 막 외계인이 침공해도 동네 카페라는 존재는 어디에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방, 찻집, 카페라고 하는 그 장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장소가 주는 특유의 바이브가 있고 그 동네 카페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면은 인테리어가 뭐 힙하든 남루하든 상관없이 오셨어요? 이거 되는 거 있잖아요. 아, 오늘 뭐 했어요? 어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바이브가 정말 필요한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좋은 바이브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녹음실이 이제 사운드 엔지니어 분이 운영하시는 공간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대안이 있어도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그 바이브가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바이브라는 말이 요즘에 말에 힘이 있다고 계속 이제 문득 떠오르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바이브.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왔었을 때 어떤 스튜디오에서 세미나를 했었었는데 거기 계신 분도 사실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얘기만 듣고 한국 녹음실에 대한 약간 편견이 갖고 있다가 그분을 만나고 편견이 많이 바뀌었다. 아마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런 분이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또 그분이 얘기해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국 이제 5대 믹스 엔지니어 분들을 얘기하시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그런 분들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그분들과 믹싱을 하고 작업을 하고 그분들이 아티스트 어떤 욕을 하든 다 들어주고 필요할 때는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바이브를 되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5대 엔지니어가 되신 분들이겠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것도 경험을 하고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내가 틀린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10년 전만 해도 대가라는 이미지,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까칠하고 예민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즘 들어 성공한 사람, 대가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 사람이 좋다라는 인식이 점점 바뀐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을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뭐 유튜브나 아니면 저만의 갖고 있는 조그마한 커뮤니티에서는 항상 제가 하는 말들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들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약간 좀 공개적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플랫폼에서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 드려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그 보스턴 심포니에서 제가 엔지니어링을 일할 때가 있었어요. 잠깐. 근데 거기서 이제 길 샤함이라는 만난 적이 있는데 길 샤함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히 좀 할 수 있겠지만 약간 요요마 첼로계 요요마가 있다면은 뭐 힐러리 한 뭐 길 샤함 이제 다양한 이제 바이올리니스트가 계신데 그 중에 또 톱이었어요. 되게 대단하신 분인데 클래식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이미지가 약간 있잖아요. 약간 좀 예민할 것 같고 까칠할 것 같고 그 제가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었고 조금 예민하신 분들 많이 만났었고 클래식을 하면서 근데 보스턴 심포니에서 뭐 보스턴 심포니랑 협연을 하시는 분이니까 솔로 야스티스로 끝판왕이 오신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까칠할 거라 생각을 하고 막 리허설 할 때 막 마이크를 조정할 수도 없다고 난 생각했어요.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리허설 할 때는 막 이렇게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나한테 막 다가오는 거야. 바이올린을 들고 분명히 매독자리일 거 아니야. 나는 오지 마. 스탑. 왜냐면 내가 실수 쳐가지고 바이올린 오지 마. 바이올린 막 들고 와가지고 오늘 엔지니어 하시는 분이냐고. 제가 메인은 아니다. 그래도 잘 부탁드려요. 메인 아니라고. 나 메인 아니라고. 있다고. 그래도 하면서 악수하는 거야. 그 사람들 손은 또 얼마나 또 막 그렇게 써. 막 나는 생각한 거죠. 만지면 안 되는 손 아니야. 요요마도 마찬가지고. 거기 계신 그런 톱 아티스트들이 올 때마다 크리스 보티도 제가 라이브를 했었었는데 크리스 보티도 오고 다 똑같아. 하나같이 정말 깍듯하고. 그러니까 약간 깍듯하다는 거나 아니면 겸손하다는 게 약간 한국 사람들이 얘기 하잖아요. 백인들이 그렇게 겸손하고 깍듯해요. 외국에 계신 엔지니어 그런 뮤지션들이 톱 티어 분들은 신기 찍으신 분들은
정말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되게 깍듯하고 정말 내가 봤던 경험했던 건 엔지니어 따까리한테도 어시스턴트 따까리한테도 와서 먼저 인사를 하는 정도의 레벨이에요. 그때 생각이 뭐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톱이구나. 잘하는 사람은 많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잘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도 톱이 되려면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어야 해. 결과적으로는. 맞아. 뮤지션으로서도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지만 맞아. 잘하는 엔지니어 많아. 기타 잘 치는 사람 많아. 근데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 결과는 인간이 하는 음악이니까. 안 그러면 AI로 하면 되지. 우리 AI도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신 분들은 그게 장착이 돼 있는 거야. 아까 우리가 사운드 엔지니어의 자세에 대해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모든 사람의 자세가 됐을 때 성공한 사람들은 그 결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편견이 옛날과 지금이 되게 달라진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되게 좋게 봤던 엔지니어 분 같은 경우도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본인이 하면서 한국에서 톱티어 아티스트를 많이 만날 텐데 그분이 톱티어 엔지니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은근 막 뒷담화 들을 줄 알고 누가 쓰레기더라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일이 너무 사실은 되게 감사한 일을 하고 있대. 왜냐면은 톱티어 아티스트랑 작업을 하니까 너무 다 그렇게 깍듯하고 너무 다 그렇게 예의 바르고 톱티어 아티스트들이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왠지 예민할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오히려 내가 편견했었던 거야. 그 사람 되게 까칠할 것 같아. 예능 같은 거 나오면 되게 까칠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깍듯하고 너무 잘해주고 엔지니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톱티어끼리 만나가지고 그 바이브로 음악을 하니까 또 톱티어 음악이 나와서 차트를 휩쓸고 그게 되는 거지. 네, 너무 좋은 얘기긴 하지만 근데 그분들도 이제 쌓인 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풀까요? 어딘가는 욕을 하고 벽을 치고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이제 코인 노래방 가서 이제 시승원 부르면서 푸는 거고 대한민국은 아니 이게 굿바이브를 주려면 몰입을 엄청 하면 에너지를 엄청 쏟잖아요. 그리고 뭐 안 좋아도 좋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상황을 이 공간을 바꿔줘야 되니까 그 에너지를 쏟고 나면 뒤에 혼자 차 안에서든 어디서든 욕을 붙든 저는 그런 경우 있거든. 혼자 막 벽을 치고 막 이렇게 그런 적도 많아요. 어디서 풀지 갑자기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푸는 방식도 그게 편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이 쌓여서 여기서 좋은 것만 주면 악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난번과 이어서 육아를 시작하면 나의 24시간 중에 혼자서 욕을 하면서 벽을 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행동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모로서 나는 이렇게 옳은 사람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원래 막 그렇게 바이브가 좋지 않았지만 근데 어쩌면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을 못하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화병이 나서 좀 뭐 술을 맞거나 아프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그거를 수년 동안 건강하게 해소를 하는 사람은 어떤 자기만의 루틴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요즘 체스 제가 요즘 그래서 체스를 열심히 해요. 저희 첫째도 체스에 빠졌는데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이제 요즘 제가 요즘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좀 사실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형이. 그래서 전화했더니 갑자기 체스하고 있다 건들지 마라. 내가 사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들어와 체스닷컴으로 들어와. 체스닷컴 한 4판 바르고 나서 야 고마워 너 때문에 재물이 됐죠. 아니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체스를 좀 한대. 자기 옛날에 뭐 체스를 했대. 그래서 이거 새끼가 해가지고 이제 열받는데 더 열받는 거야. 그래서 들어와 체스닷컴으로 들어와. 제가 사실 사람이랑 잘 안 해요. 아는 사람이 안 하는데 와가지고 그래서 4판 이제 바르고 고마워 어때문에 좀 나 좀 많이 펼다 이제 하고 가라고 끊고 아이디가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런 거 하면서 다른 거 하면서 맞아요. 네. 사실 제가 진짜 중요한 제가 어릴 때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게임을 못 하겠더라고. 아마 이거는 나이 드신 나이 많은 건 아니지만 공감할 거. 어릴 때는 그렇게 막 스타크래프트 밤새 해도 괜찮았는데 오히려 스타크래프트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게 저는 어릴 때 게임기가 없어가지고 맨날 게임기 있는 친구들 부러워했었거든. 게임기 있는 집에 놀러 가고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플스 5를 샀는데 못 하겠는 거야 더 이상. 한 20분 하면 재미도 없고
그거 막 하다가 막 팔 아프고 막 눈 아프고 체력도 지치고 못 하겠어 더 이상 게임을.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체스로 옮겨갔거든요. 체스 하면서 이제 그날의 일들을 좀 풀고 이렇게 한. 좋네요.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체스 아니 이제 그런 풀기 위한 치언스. 정신의 건강을 위한 고양이 배 코박기 뭐. 그거 너무 좋네요. 원래 우리 고양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원래 주제는 다음 주제로 이제 그러면 이제 고양이 주제가 밤새야 돼서 일단 이제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을 준비하고 고양이 주제가 또 있죠. 근데 사실 고양이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육아랑 고양이까지 같이 하시면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좋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돌보면서 모든 게 끝내야 되나? 언제 누가 나를 돌봐주나? 엄마 하면서 다시 애기가 되고 싶다 막 그런 안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돌아보면은 제 그릇이 요만했는데 고양이, 애기, 꿈, 음악도 하고 싶고 막 또 이제 뭐 라면만 먹는 건 싫어서 저는 이제 밥도 맛있게 해서 먹고 싶고 건강하게 먹고 싶고 그런 것들이 다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서 한번 깨졌어. 근데 깨지면서 그게 와장창 깨진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뭉게뭉게해서 한 지름 5cm쯤 커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 동안 제가 진짜 많이 했던 건 책 많이 읽었고 명상을 시작했고요. 차 마시기 그리고 햇빛 나면 무조건 산책하기. 이게 너무 이렇게 전 대가가 되어본 적이 없고 대가가 될 수 있을 건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대가들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평범한 이런 소시민이 내가 하는 일을 계속 열심히 하면서 주변에 계속 이제 좋은 바이브를 주는 거를 하려면은 나부터 좋은 에너지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거는 큰 돈을 쓴다고 되는 것도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나의 책임이 없어서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진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에 이렇게 조금만 그런 좋은 것들을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알고 그거를 계속 내가 이렇게 사탕 까먹듯이 이렇게 챙겨 먹으면서 완전히 소진되기 전에 그걸 계속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좋은 얘기하기 이렇게 굿 바이브를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하는 거랑 진짜 기운 빠지고 막 긴장되고 막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좋은 긴장으로 저도 긴장을 하지만 좋은 긴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1시간만 시간 보내고도 저는 이틀 동안 몸살 나거든요. 좀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챙기면은 이런 식으로 한 60년쯤 더 살면 제 주변만큼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인성대가. 전 인성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을 하는 부분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뭐 욕을 하고 이렇게 때리면서 푸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내가 해소가 되면 좋지만 그거는 보통 해소가 100%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나쁜 짓도 하고 약간 이렇게 풀어봤던 20대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그 부정적인 자아가 커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좋게 해결을 하는 착한 척을 하면은 저는 착한 척하는 사람 딱 보면은 좀 다시 안 만나고 싶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만큼 그림자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냥 약간 차라리 좀 싸가지가 없어도 밝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길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건강하고 막 아나무인으로 살아라는 게 아니고 고양이도 키우는 게 내가 돌보는 것 같잖아요. 걔네가 저를 살려줍니다. 그러니까요. 네. 고양이 얘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우리가 또 고양이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있으니까. 여기도 털이 이제 묻어있네요. 네. 어디든지 있는 그들. 해외를 가도. 오늘 원래 그 서준영 엔지니어를 게스트로 초대하려고 했는데 이미 저희가 오버타임이어서 어떡해요. 서준영 엔지니어가 저희 소노즈 레코드 이 스튜디오를 이제 빌려주면서 무료로 이렇게 빌려주고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좀 바빠서 일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기서 근데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그냥 이미 오버타임이라 하면은 오히려 싫어할 것 같고 나중에 또 게스트 우리가 시즌 1을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면은 또 엔지니어로 이제 불러서 이제 우리의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어. 이제 변신. 그러니까 나쁜 앤데 공부해 볼 수 있거든. 아니 무슨 아니 사실 제가 아까 뭐 지연스도 제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던 얘기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친구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연스가 저랑 이런 경험을 하고 한국에 갔을 때 처음에 약간 조금
두려워한 게 있어. 한국 엔지니어들에 대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준영이한테 가서 하면은 잘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그래서 여기 와서 SM7B 대항마를 찾았잖아요. 뭐야? 그 모델명 까먹었는데 오디오 테크니카 거예요. 컨덴서였는데 되게 싼 건데. SM7 뭐 그런 40? ATX 뭐 그런 AT40, 40, 4050 뭐 이런 거. 그런 4050이었나 그랬던 4050? 것 같아요. 그게 SM7B 이기고 그랬었어요. 형 덕분에. 준영이가 또 이제 그런 마인드 있는 친구고 사운드를 되게 잘 아니까. 네, 그래서 또 그런 쪽으로 또 SM7B 사고 싶었다가 못 샀던 리스트에 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엔지니어로서 보컬 마이크에 SM7B를 제일 많이 추천하긴 해요. 제가 제일 많이 썼던 마이크. 제가 톤이 여기가 없어가지고 어떨까 항상 그런 생각. 오히려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거기 약간 부밍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없으면은 또 밝음 서브 전까지 못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저 이미 너무 오버타임이라 네. 저희 이게 몇 회로 잘려서 나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대화가 길어서 되게 또 그러면 앞쪽 보는 사람은 약간 분노를 느껴져요. 그러게요. 뒤쪽 보는 한 방에 가겠다 맞지? 근데 또 우리가 오늘은 또 지연스 카메라도 있고 제 카메라도 있고 또 약간 지금 두 개나 근데 있다. 제 카메라가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죽었을 수도 있거든 제 카메라는. 예, 근데 죽으면서 제가 또 메모리를 킵하는지 지우는지도 몰라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세상에. 제 생각에 지금 죽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힘 주면서 약간 하긴 했는데. 너무 멋있게 했어요. 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에피소드 세 번째 화에 저는 이제 한주수였습니다. 로미오캣이었습니다. 우지안이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굿밤이요. 굿밤입니다.